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고요. IOC 위원을 거쳐서 현재 대한체육회장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강연자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들으실 것처럼 지금은 대한체육회장입니다. 올해 1월에 당선이 됐는데요. 최연소, 그러니까 역대 가장 나이가 어린 대한체육회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연소 타이틀은 이미 그전에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서 국가대표 상비군이 됐고 만 14세에 정식으로 국가대표가 되면서 최연소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마 이 장면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탁구에서는 절대 강자로 불리고 있는 중국을 꺾고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한 이후에는 국제 스포츠 행정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는데요. 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제 교류를 했고 또 대한탁구협회장을 하면서 국내외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최연소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이 원모어인데 이 원모어는 올해 저희가 출간한 6월 에세이 제목과도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체육회장이 될 줄도 모르고 그 전에 한참 전에 집필을 하다가 낸 책인데 꼭 뭐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원모어라는 이 말은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전달하기에 가장 함축적으로 정리된 말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오늘의 주제 원모어를 이루는 내용은 딱 요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깬 3번의 시간에 대해서라고 하는데 유승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순간들을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작가님은 왜 이거를 이런 문장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네, 사실은 제가 살아온 과정이 선수 생활부터 그리고 행정가로 변화되는 시점 그리고 또 다른 도전하는 시점들이 그렇게 녹록치만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워낙 성적들이 좋아서 탁구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불려지면서 최연소 국가대표도 달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고요. 특히 탁구 같은 경우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1988년도에 그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습니다. 그 올림픽 정식 종목 되고 현재 2024년 작년까지 그 중국 선수 외에 금메달이 딱 4번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국 선수가 가져갔고 또 제가 2004년에 그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딴 것이 남녀 통틀어서 남녀 단식에서 유일한 금메달입니다. 중국 선수 외의 국가의 선수가. 그래서 항상 그런 도전 정신으로 했어야 되고 특히 선수 시절 때 그 탁구 신동 국내 최강에서 나가보니 정말 중국에 저같이 탁구를 치는 실력자들이 거의 5,000명 이상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항상 매일같이 고민을 했고 탁구 신동과 최연소라는 이면에는 그런 고민과 연구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그 이후에도 사실은 IOC 선수위원 도전 그리고 대한체육회장 도전이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도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야 자신있게 도전을 하지만 주위에서 평가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평가가 먼저 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정말 여기 말씀드린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제 어쨌든 가장 유명한 게 탁구라는 주제니까 한번 궁금해요. 탁구는 도대체 몇 살쯤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그 탁구가 1988년도에 정식 종목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그때 금메달 2개를 저희 한국이 땄습니다. 그게 윤남규 선수 그리고 현정화 양영자 선수가 복식에서 2개를 땄는데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이랑 이 TV를 보다가 이거 너무 멋있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마침 저희 동네 아버지가 이제 공장에 다니시고 오늘 작은 치킨집을 하셨는데 치킨집은 보통 저녁에 열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는 친구 탁구장에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가셨다가 저는 이제 유치원 끝나고 탁구장에 이제 엄마가 일 준비하셔야 되니까 가게 돼서 자연스럽게 탁구를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형제가 없어서 부모님이 이 운동을 시키는데 좀 꺼려지지 않았을까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탁구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좀 어린 시절 얘기를 저는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보시면 그렇게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얘기 조금만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치킨집에 테이블이 4개 있는 치킨집이었고요, 동네에. 그리고 거기에 딸린 단칸방에서 세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을 이렇게 풍족하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일단 탁구가 너무 좋아서 너무 재밌어서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 탁구장에 오시는 아마추어 동호인분들이 너무 소질이 있다, 이렇게 몇 번 쳐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공을 넘기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저희 외삼촌이 또 탁구장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좀 큰 탁구장에 가서 테스트를 받았죠. 그래서 테스트를 받아본 결과 너무 유망주다, 탤런트가 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정식으로 탁구부가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서 정식 선수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2학년 때 당연히 제가 7살부터 이렇게 좀 쳐봤으니까 좀 실력이 있는 상태로 갔겠죠. 근데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가서는 기본기 훈련부터 했고, 그 기본기 훈련 플러스 개인적인 노력을 좀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시절을 지나서 4학년 때부터는 사실 6학년 때까지 거의 줘본 기억이 없고요. 또 5학년 때는 5관왕을 했는데 한 세트도 뺏긴 적이 없습니다. 6학년들은 다 통틀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탁구신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얘는 재능이 있다, 그리고 또래보다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연습 양이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새벽 운동도 제가 자발적으로 해서 운동장 나가고 산에 항상 가서 인터벌 트레이닝하고 내려오면서 약수물을 떠오는, 그리고 수업을 들어갈 때는 항상 제 양쪽 다리에는 2kg짜리 모래주머니가 차 있을 정도로 훈련 양에 대해서 좀 많이 집착을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반전에 이유가 있다. 제가 탁구신동을 굴리고 성적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데는 그만한 대가나 투자가 없으면 이룰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열심히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요즘은 2학년도 많이 시작한다고 하는 당시에는 보통 4학년부터 탁구 운동을 많이 시작했대요. 그래서 왜 4학년 때 전국 대회를 시작했냐면 2, 3학년 때는 전국 대회가 없었대요. 네,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이 2학년 꼬마가 자기 말고는 전부 다 4학년이 그 다음 학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4학년 형들이랑 탁구를 치기 시작했던 이런 포인트가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승민 선수는 그러니까 만 13살 정도 중학교 1학년 나이에 태릉선수촌에, 지금은 진천이지만 입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더 이상 접수가 없다라고 승승장구하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12, 13살이면 애긴데 그 태릉이라는 데는 대한민국 상위 1% 엘리트들, 어른들, 형들, 누나들이 다 모인대잖아요. 그러면 설레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무섭겠어요. 신체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저는 좀 위축도 되고 무서울 것 같았는데, 처음에 태릉 가보고 좀 어떠셨어요? 태릉선수 생활은 되게 설레었습니다. 설레었는데 반면에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입촌했을 때 제 룸메이트가 윤한규 선배였습니다. 네, 저랑 14살 차이 나는 그때 당시 주장이었고, 또 심지어 그분하고 복식 파트너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연습량이 더 늘어난, 방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오히려 체육관에 계속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구나. 네, 그 성인 대표팀 감독님들이 유승민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이 선수가, 어린 친구가 어떻게 훈련을 받더니 체육관에 사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방에 들어가면 빨래도 해야 되고 일지도 거둬야 되고 간식도 날라야 되고 여러 가지 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약간 별명이 조금 약간 애늙은이라는 별명을 친구들한테 받아서, 왜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들하고 생활을 하고 그들의 어떤 활동을 보고 행동을 보고 그러면서 제가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별명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꿈에 그리던 선수촌에 들어와서 쟁쟁한 기라성 같은, 진짜 TV에서 윤원기 선수 금메달 따는 걸 봤던 제가 같이 방을 쓰고 훈련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제 실력은 성장한 느낌. 네. 그리고 저의 정신력은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풀로 동기부여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들고 고달프고 또 선배들의 공을 받는다는 것은 체력 소모가 2배 이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보다 더 강한 공들을 받으니까. 그러면서 실력이 그때 급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걸 한번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초등학교 때도 2학년 때 4학년 형들이랑 처음부터 공을 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본인이 4학년이 됐을 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힘들고 높은 사람들과 했으니까. 태능도 좀 비슷했을 것 같은데, 또 체육 회장님이시니까 어떤 그런 엘리트 교육에 대한 경험을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유소년들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유소년들이 다른 거 없습니다. 경험, 동기부여거든요. 그런 걸로만으로도 이 친구들의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만 해도 또래들과 이렇게 승부를 했던 제가 그 선수촌에서 저보다 실력이 월등한, 그리고 탑 3개의 탑클래스 선배들과 같이 훈련하고 대회를 나가면서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는 사실상의 국내 저희 또래 아래 위로 3년, 4년까지는 사실은 저의 적수가 없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시절 거쳐서 중학교 3학년 때 최연소 세계 랭커가 됩니다. 세계 랭킹 61위에 제가 딱 등극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의 국내 대회, 또래 대회는 안 나가고 국제 대회라든지 국가대표들이 하는 대회 위주로 참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갔던 제가 또래들과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저는 어느 순간에 이제 세계 탑클래스 수준에 도달해 있고 우리 동기들은 점점 따라오는 듯한 그런 형상으로 이제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행운이고 행복하고 큰 어떤 동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자료 제가 만들었지만 이 사진 너무 귀엽지 않나? 지금 사실 너무 귀엽고 예쁜 학생 같아요. 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중학교 나이 때 이미 뭐 거의 전국에서 겨룰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가진 선수가 19살에 이 어린 선수가 처음으로 큰 슬럼프에 빠집니다. 저희 책에는 뭐 부모님한테 나 찾지 마세요, 바닷가 혼자 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만 19살 때 처음으로 충청한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 바로 눈앞에서 메달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자기가 직접 정말로 경험한 거예요. 바로 코앞에까지 갔다가. 그랬을 때 사실 첫 실패일 거 아니에요. 그 2학년 때부터 날아다니던 선수가. 그래서 그때 시드니 올림픽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책에 나온 대로 진짜 동해안 바닷가로 혼자 갔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드니 올림픽 갔다 와서 그냥 고3 때 출전한 거거든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복식 부분에서 제가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저랑 같이 복식 쪽을 했던 이분이 지금 삼성생명 탁구단 남자 감독이신데, 이철순 감독이라고 저랑 딱 10년 선배세요. 5년 동안 같이 복식을 호흡을 맞췄는데 아무래도 올림픽이라는 무대, 꿈에 그리던 무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이에 나가다 보니까 나가기 전에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딱 도착을 하니까 그 분위기에 제가 압도가 돼가지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보통 큰 대회 나가거나 대회 나갈 때 선수들이 루틴이 있는데, 보통 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걸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어떻게 하냐면은 눈을 감고 자기 전에 그 장면을 떠올리거든요. 제가 올림픽이다 그러면 올림픽의 장면을 떠올려서 그 경기장을 그리고 제가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다 가정을 해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포디움에 올라가서 이제 금메달 받는 장면까지 상상을 하면 기분 좋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런 루틴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림픽을 나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올림픽 무대가 어떤 건지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TV로 보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도착하니까 제가 상상한 올림픽의 분위기보다도 훨씬 더 압도가 되는, 제가 스스로가 압도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그 사이니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뭐 저렇게 뒤에 붙은 이런 이 사이니지 같은 것도 오링기로 다 박아져 있고, 정말 이게 일반 국제대회랑은 느낌이 너무 틀렸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는데 정말 제가 갈고 닦은 실력을 50%도 못 보여줘. 근데
매 라운드마다 50%를 못 보여줬는데도 여기 계신 분이 올림픽에서 복식 동메달을 또 획득한 경험이 있고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저를 잘 이끌어주셔가지고 4강까지 갔어요. 그럼 4강이면 보통 동메달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은 3, 4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3위는 동메달, 4위는 집으로 뭐 이런 게 있는데 4강에서 중국조랑 하다 보니까 뭐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평가를 받고 그래서 4강에 졌는데 3, 4위전에서는 프랑스조랑 3, 4위전을 한 겁니다. 저한테는 마지막 찬스고 유럽의 프랑스조는 강호지만 그래도 저희가 충분히 승리가 70% 정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그런 조인데 마지막에 제가 더 굳어버린 거예요. 왜? 3, 4위전이라는 이 압박감, 이 수많은 관중들 지금 오신 분들의 거의 뭐 1000배 되는, 10,000배 되는 관중들 거의 아마 5,000명 이상 들어오니까요, 올림픽에. 거기에 딱 탁구대가 딱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모든 관중이 저를 집중하고 있고 올림픽 무대고 고등학교 3학년이고 경험 없지. 그러니까 뭐 서브를 넣는데 제 손이 이렇게 보여요. 서브를 넣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졌잖아요. 그럼 4위잖아요. 4위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귀국을 해서 너무 좌절을 한 거죠. 특히 복식이기 때문에 같이 노력한 파트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선배님 물론 괜찮다고 토닥여 주셨지만 그게 저의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많은 경험을 해서 돌아왔는데 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국내에 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제가 슬럼프를 좀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 아까 드렸지만 모든 반전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이 실패도 유승민이라는 선수는 좀 잘 극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 19회 나갔던 올림픽이라고 길게 보자면 엄청난 자산이 된 거죠. 엄청난 경험이 됐는데요. 그걸 다녀오고 나서 조금 제가 들었던 건 신기한 게 그냥 일상부터 바뀌었다 그래요. 훈련 과정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요.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였죠. 올림픽을 경험 한번 해본 저로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느꼈던 거죠. 비단 이게 기술적인 뿐만이 아니고 체력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멘탈적인 것까지. 왜냐면 제가 그 멘탈 조절에 실패해서 한번 이 큰 대회를 4년에 한 번 있는 대회를 어떻게 보면은 목표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내 어떤 이 연습 과정에서도 거기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100이면 100으로 목표를 잡으면 항상 200, 300을 목표로 두고 100을 넘기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그런 이제 실패의 어떤 경험들이 이제 극복이 되면서 오히려 극복된 실패의 경험들이 저에게는 자양분이 되고 그 자양분이 된 게 저에게는 하나의 단단한 어떤 그런 강한 이제 신념이라 그래야 되나요? 신념과 저의 마음가짐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 만약에 시드니 올림픽 때 제가 동메달을 땄다. 그러면 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못 땄을 거라고 봐요. 네, 전 100% 못 땄을 거라고 봐요. 이미 올림픽 동메달로 해서 저는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됐을 것이며 남자 선수로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군대 면제가 됐을 것이며 그리고 연금 수혜자가 됐을 것이며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오히려 올림픽 때 가졌던 부담감보다도 올림픽 이후에 약간 아니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지 않았을까. 나 이제 동메달 땄어. 나 여기저기서 막 알아보네. 막 집중해주네. 뭐 여기저기서 뭐 대접해주네. 어린 나이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컨트롤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지나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실패가 저의 인생, 지금 대한체육회장 마지막 도전까지도 저를 꽉 잡아준 어떤 그런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